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 낙찰받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소식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핫한 소식. 네네. 네. 지금 어제 3개를 낙찰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랑거리를 좀 해주시는 게 자랑거리하고 이제 온갖 번뇌, 갈등. 근데 이 갈등이 우울증, 갈등이 우울증까지는 아니었나? 네. 근데 이 갈등을 소개를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나는 저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네. 저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오늘은 많이 또 회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8시에. 그래서 마니또가 이제 아직 물건을 안 정했어요? 오늘 발표? 물건 정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네. 물건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시는 아니, 거예요?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걸 하나씩? 가져가려고 저는 가져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미리. 그거는 근데 그 물건을 현일 씨가 입찰하면 진짜 좋긴 하겠더라. 그럴 것 같아요. 네. 딱 느낌이 네. 그 느낌이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네. 이런 입지가 물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또 미션 중에 하나는 그런 단순한 것 말고 복잡 미묘한 걸 해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색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해놨던 걸 가져간 거예요. 복잡 미묘해야 공부가 좀 되니까. 그렇지. 그래야지 그러면은- 이제 6명이 해서 네. 조사도 해보고 역할도 해보고 어쨌든 사진도 막 찍어오고 그런 걸 원했던 어쨌든 거지. 초짜들이 아니니까 많이 또 회원들은 투자 경력들이 어마어마하니까 뭔가 복잡해야 발표거리가 있지. 너무 단순하면 후딱 끝나잖아요. 그렇지. 공부가 안 돼. 저는 사실은 네. 계속 미션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어떤 네. 검색할 시간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검색했던 것을 오늘은 회의에 들어가면서 최소한 팀원으로서 예의를 지켜 면피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 8시. 예, 8시에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송 녹화하고 5시 반쯤 바로 뜨시면 딱 충분합니다. 시간 네. 맞췄네. 저희 팀보다 진도가 빠른데요. 저희 팀은 내일 화상이에요. 내일 화상이요? 왜냐면 너무 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내일 화상을 해도 한 명이 빠져요. 조율을 한 건데도. 그래서 일단은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일 그렇지. 물건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발한 물건, 기발한 아이디어가 도입되는. 좀 그래서 독특한 물건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지. 시세 조사하는 과정도 좀 독특하면 좋고. 그런 거 복잡한 거 해봐봐. 네. 복잡한 거. 새나 명도가 예를 들면 명도가 많은 걸 일부러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유치권 있는 거 허위 한다든지. 유치권 신고한 거를 최대한 접근해서 조사한 거를 발표해 본다든가. 아니면 이참에 공장 같은 걸 하나 해봐갖고 그런 것도 그것도 있죠. 창고, 공장이나 임대. 창고 이런 임대. 것도 가서 네네. 일부러 현장에 약속해서 팀원들끼리 한번 소수지만 만나서 네. 사진도 찍어보고. 그런 거로. 예. 그렇죠. 왜냐면 빌라는 거기서 다 그렇죠. 뻔하잖아. 예, 아파트 많이 너무 해본 또 거니까. 지하철 앞에 거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그런 거. 그런 걸로. 왜냐면은 진짜 창고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조사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어떻게 앞으로 그치. 비전을 경기도권도 제시할 수 비닐하우스 있는 거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많은데 그러면 경기도도 많죠.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네. 임대 시세도 파악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나중에 땅도 생기고 비닐하우스 임대업도 할 수 있고 뭔가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다른 팀원들도 이거 하면서 공부가 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빌라 하면은 다 아니까 그렇죠. 한두 그런 번 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네. 아니면 아예 재개발이 확정된 건데 권리나 지분권만 복잡한 딱 거.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가 좀 스터디가 좀 되잖아요. 네. 오늘 가서 물건들이 다 달라지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다시 하는 개발, 다시 하는 거, 다시 모이는 거죠. 뭐 이제. 방향이 바뀌어 이제. 오늘 제가 최신 소식이다 하고 그치? 전달해 오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가서 얘기해주면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틀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저는 스프라이즈 22기 이영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거죠. 네. 실전 입찰반. 그러니까 스프레드도 조금 더 보완하고 실전 입찰반도 하면서 경매 스쿨도 다시 초보부터 다시 무료로 수강 맞아요. 가능.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오시고 아니, 이번 주 수업도. 협회에서 하는 강의는 거의 안 빼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밝으세요. 그럼 이제 조금 비관적인 얘기로 이제 다시 들어가면은 네. 최근에 실전 입찰반에서 스터디하면서 입찰을 몇 개 보셨잖아요. 네.
그게 한 몇 개를 받지? 총 합치면 3개를 세 개. 입찰해보셨죠. 가장 그럼 적은 하나씩 것까지. 설명을 해줘봐. 첫 번째는 이제 수원 건성구 세류동에 위치한 이제 물건이었고 그 물건의 이제 가장 빌라였죠. 빌라인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던 물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그 피해자들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저 우선 매수 신고할래요라고 한다면은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져가지 못했던 1등이 됐었는데 못 네. 가져간 케이스. 1등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LH의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공표를 안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1등하면 가져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네. 결국은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당일날가 뭐 LH에 전화하니까 뭔 남자 하나 나갔다고 네. 뭐 이렇게 조사가 됐다. 담당자가 이미 나갔다라고 얘기돼가지고 현장 접수를 한 거죠. 전세 사기 피해자 신고를 이제 현장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는 또 미리 접수된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 네, 물건지에 보면 딱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하면 또 신고된 거 있으면 알려주니까 근데 그 건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첨이 됐고 상당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뺏기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쵸. 상당히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부질르고 싶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전체 공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 획일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경매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건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안내하면 될 걸. 그래서 아직도 경매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정한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그럼 왜 다 정보를 주고 입찰을 해서 뭔가가 경매를 입찰하는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선택지도 없이 가서 현장에서 안다는 거는 이게 불공평한 거지. 네. 남의 헛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그 그러니까, 조사 과정부터 네. 법원에 가는 그 모든 행위가 그죠. 그죠? 아니면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알았다 하면 그 물건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법원에 그렇죠. 갈 필요도 없고 그런 시간이. 그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하루를 빼가지고 그렇죠. 1차 월차인가 그걸 내서 월차. 시간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 생각해서 법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아니면 국가에서 시스템을 이 물건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어느 정도 힘을 좀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상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게 네. 배려의 문제가 배려의 문제인 존재하네.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정부 어떤 정책들은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법원이나 같이 일괄적으로 이제 움직여 가지고 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법원은 이렇게 해주고 어느 법원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그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한 며칠 초보자들은 한 며칠이 될 수 있고 전문가라도 하루나 뭐 몇 시간이라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시간을 돈으로 한 사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 게 배려가 좀 네. 부족했지 않나 그런 겁니다. 역시 우리 협회 방송은 굉장히 공익 방송이라 공적인 논평도 좀 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없을 거예요. 없지. 네. 욕하면 안 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휙 아니 나오네. 욕이 아니고 그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죠. 이제 비판이잖아요. 네. 비판. 비난이 아니고 비판. 그렇지.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물건은 뭐였어? 두 번째 물건은 이제 첫 번째에 이제 입찰 시도했던 그 수원 건성구 세류동에서 이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이제 같은 세류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을 발견한 거는 사실은 첫 번째 물건 입찰할 쯤에도 이제 이미 알고 있던 물건이고 알고 있던 이유는 이 물건 자체가 좋았으니까 차익도 크고 월세로 했을 때도 수익률도 괜찮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의 물건은 좀 돈이 될 만하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물건 검색을 계속 꾸준히 하니까 그때 이제 발견을 해놓고 찜을 해놨었죠. 그래서 그때 두 번째 물건 입찰은 첫 번째 물건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입찰이 있었던 물건이고 이제 감정가, 최저가 비슷하고 평수도 비슷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비슷했던 물건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왜 떨어진 거지? 그때는 이제 떨어진 43기 네. 그 교육생들 2명이 갔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같이. 김모모 씨하고 같이 네. 갔는데 네. 그 현장 조사도 했어요. 근데 상당히 물건이 좋고 사이즈 네. 좋고 그 인근 부동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여기가 너무 살기 좋다. 천변도 같고 크게 개발도 안 됐지만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지역,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호수를 정하는데 하나씩을, 그러니까 8개 호수가 나왔었는데 하나씩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저는 어떤 걸 선택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임장할 때 임장할 당시에 거기에 세입자를 한 분 만났는데 301호 세입자, 8개 중에서 몇 개가 나갔었는데 301호 세입자가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경매를 당하고 보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다,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302호나 200 몇 호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저희는 경매 회사 직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입찰 나갈 것이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302호에 입찰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302호를 입찰할 예정이다. 경쟁자가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간과한 것이 302호는 잘못하면은 제가 2호를 입찰하면 실입주자가 돈을 실거주자가 세게 쓰겠구나. 상당히 높게 쓰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가면은 무조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햇빛이 여러 가지 햇빛도 잘 들고 층수도 고려해가 조망도 고려해서 404호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그 404호에 12명이 들어왔어요. 번호는 다 똑같아. 네, 제일 많은 이제 경쟁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실거주가 세게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나가고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또 한마디가 올수리 하겠다. 완전히 살겠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 눌러 살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돈을 세게 썼던가요? 그분은 200m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그 정보를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후기를 썼는데 뭐가 잘못됐냐면은 제가 일반인이고 다른 사람이 경매회사 직원이다. 예를 들어 승지 팀장이 경매회사 직원이고 제가 일반인이에요. 제가 301호 세입자였어. 경매회사에서 들어오는데 저는 아무것도 경매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회사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쓰겠습니까? 거기를? 못 쓰죠. 그 호수를 302호를 무슨 논리야 그게.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이 302호를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는 제가 가면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역지사지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저 사람이 여기에 무조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게 쓸 거다. 아무것도 안 보고 세게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햇빛 잘 드는 데로 갔다면 그냥 무시하고 내가 그걸 썼으면 내 거가 됐을 수 있는 상황. 됐었어요.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우시는 거죠. 항상 들리는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좀 경험치에서 나온 건데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던 거를 너무 거기에서 당황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조사된 정보들을 다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하면 그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이상한 곳으로 내가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입찰서를 쓸 때 2장을 썼는데 하나를 쓸 때 6호를 썼었어요. 6호에 그게 302호였어요. 6번이어서 물건번호 6번을 딱 썼는데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이게 아니다 쓰다가 다시 찍고 그래서 그 위에 거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거의 순간에 앞으로 저거 가지고 다녀요.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너 당신 들어올까야 말까야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분은 이제 5층을 썼는데 5층도 전망이 좋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썼는데 그분도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게 목표액을 차액을 단기 매매 목표로 했는데 2천만 원 정도를 1,000만 원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협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오가 있지 최소한 2천만 원 먹어야 조금 내가 얘기할 차익을 이렇게 좀 생각해가지고 좀 낮게 썼어요.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협회에서 많은 가오가 있어서 더 먹어야 된다? 낙찰된 다음에 판매하면 뭐 협회 선물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2천을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시세가 한 1억 9천에서 2억 가까이 했었나 그게? 1억 8,500에서 9천 됐었는데 2억까지는 아니어도 1억 9천. 근데 그 가격에서 베팅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1억 7천에 팔 거니까 하고 베팅이 시작된 거야. 빨리 팔 거니 빨리 팔고 빨리 싶으니까. 팔 거고 1억 7천에 팔 거니까 좀만 먹을 거니까 베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몇백 차이로 아쉽게 떨어져 버린 거야. 거기가 1억 4,150을 썼어요. 1억 4,150을 썼는데 1억 4,400 정도인가가 됐어요. 300 차이로. 아쉽다. 그 정도 돼가지고 무조건 4,110만 원 썼구나. 4,400.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세를 1억 9천 봤으면 절대 안 떨어지는 베팅인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1억 저는 이제 1억 4,600 무슨 못 쓰던 1억 4,600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러면 이제 순서만 이렇게 바꿨으면 또 거기 집도 됐겠네. 그것도 순서 안 바꾸고 그 금액만 썼으면 무조건 됐어요. 다 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뭐가 말려가지고 뭐가 쓰여가지고 금액을 상당히 낮췄죠. 그러니까 낙찰이 가운데 가오를.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세류동 거는 잡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막았고 그렇죠. 요거는 내가 다리를 오른 다리로 왼 다리를 건 셈이 되네. 그런 거죠. 다리를 걸어버린 경우죠. 그럼 그때 뭘 느끼셨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시면. 이제 그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현혹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고민을 하라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되 일단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자꾸 입찰 기일이 가까울 때가 아니고 그 전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각했던 거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생각해서 거기서 흐트리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다른 정보를 얻거나 하면 변경할 수가 있는데 정보를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으로 가는 것이 맞다. 너무 감정적으로 사람이 많거나 뭐 경쟁률을 셀 거라든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게 이제 그런 거가 아니었으면 돈을 더 빨리 벌고 더 크게 벌 수도 있는 상황. 이제 그거 하나 잡고 어저께 하나 잡았을 있는 상황. 그렇죠.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어느 정도로 손실이 크다고 보세요? 첫 번째 것은 뭐 정부가 뺏어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두 번째가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경험치로 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경험치로 봐서는 상당히 한 몇십억, 몇백억 이런 정도의 어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뭐 안 그래도 그러면 이제 두 번을 다 이제 그 승재가 따라다녔잖아. 두 번째는 현장은 같이 가진 않고. 현장 같이 안 가고. 그때는 이제 그때 해외에서 와가지고 이제 뭐 상 때문에 여행 중이었던 거. 그러면은 그 같이 다니면서 실전 입찰반 그 팁하고 안내를 해줬을 때 느낀 점. 안내를 해줬을 때 느낀 점. 같이 하면서 요렇게 하시는 게 좋다. 어떤 팁들을 지도했잖아. 그때 느낀 점 있을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뭐 재투자도 했었고 같이 교육생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익숙한 일을 처음에 이제 사실 입찰을 보는 거는 공부하신 지는 좀 됐지만 입찰을 하시고 이렇게 현장 조사하는 거는 거의 좀 처음이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낯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을 초인종을 한번 눌러보는 것 자체도 그동안에 이제 스파레즈 교육생분들도 보면은 그거 하나 누르는 거를 그렇게 덜덜덜 떨려 하시고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교육과정에 초인종을 쿠팡에서 하나 벽에다 붙여놔. 이렇게 연습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연습. 그거를 연습을 해보고 가는 게 어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스파레즈 몇 개였는지 기억이 40개인가? 정확하게 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천안에 있는 빌라를 같이 갔었어요. 현장 조사를 스파레즈 교육할 때. 근데 띵동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아쉽거든요. 있으면은 대화해볼 텐데 했더니 다행이면 자기들끼리 작치는 거예요.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 근데 그때 이제 영호 선배님 말씀도 이제 뭔가 혼자 왔으면은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가 되게 이제 조금 망설여졌을 텐데 같이 오고 앞에서 먼저 눌러주니까 처음에는 저만 누르다가 중반부터는 선배님도 막 누르시더라고요. 같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때 좀 재밌기도 했었고. 그래? 좀 전에 영호 씨 하려고 하셨던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혼자 가서 누른다?
그거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거고 해야 뭘 하지? 이제 처음 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좀. 그래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법부터 가르쳐줘요. 현관문, 현기지 현관문, 공동현관. 네, 그걸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 딱 가니까 금방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디냐면은 그 인천 갈산동 그 공매권 거기도 가가지고 막 눌러보고 그래서 할머니가 엄청나게 노인분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노인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대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분 근질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음료수 하나만 사갖고 가면은 이것저것 다 얘기해줘.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은 다 해줘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그건 되게 그런 걸 배웠어요. 거기에 음료수까지 한 잔 사들으면 다 나오는 거야 그냥. 다 나와요. 그거 술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음료수 갖고 왔을 때 중국인 그분들도 다시 다 알아서 때.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그 300 옆집도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아이 아줌마 그렇죠.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경험 한번 하시면 자신이 있으시겠다 현장에. 이제 혼자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가르친 같은 동기가 이제 곽 팀장이 안 오고 김현일 씨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 문을 이 사람이 저분한테 그러더라고. 어떻게 열고 들어가냐고. 밥 사면 알려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알려주고 그것도 이제 한번 다른 사람한테도 해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그럼 이런 거 배우면서 이제 뭐 전입일자, 확정일자 뭐 다른 사람 와이프하고 애들 모르는데 가서 부동산 이제 중개업소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다시 보더라니까. 아빠를 부동산 전문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거기다 어태치 해주면은 상당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가 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어쨌든 뭔가가 딱 막혔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열고 들어가는 그 첫 발이 중요한 건데 진짜 그 사소한 그 공동 출입문은 그것도 못 들어가가지고 막 쩔쩔맬 때 뭔가 하나의 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도 배워서 아는 거지만 우리도 배웠지. 우리도 배웠지. 어쨌든 잘하셨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용기가 나시고 뭐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네요. 근데 현장 이제 가서는. 지금은 그렇죠. 지금 그런 정도는 지금 안 해본 것들은 아니 해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미숙하지만 좀 연습. 결국은 이제 배우는 건 배운 거지만 그쵸? 제가 몸에 그 체득을 해가지고 몸에 배야 조금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이제 계속 제가 연습을 그거는 이제 제가 할 몫이 앞으로도 계속 몫할 몫이고 안 해본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과정들을 어떻게 이론적으로만 뭐 어떻게 진행되지만 어떻게 대출은 어떻게 되고 명도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세입자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배워가지고 한 사이클만 돌면은 제 스스로 이제 그럼 이제 응용도 되고 제 스스로 이제 오히려 저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기준도 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승재가 같이 다니면서 이제 그 어떤 경험도 하고 지도를 했을 때 가장 아쉽다. 가장 아쉽다. 가장 아쉽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뭐 이런 거 있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이 계신 영호 선배님뿐만이 아니고 느꼈던 거의 모든 분들한테 통합된 공통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영호 선배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같이 특히 가장 최근 낙찰 받았던 그 물건 이제 현장 조사를 할 때 이제 특히 처음 입찰하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되는 것도 많고. 내가 낙찰 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괜히 뭔가 요만한 그런 흠결? 하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는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고 중개사들이 좋은 말을 할 때는 그거는 뭐 그냥 그렇지라고 받아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 그거는 온몸을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로 내 기운을 감싸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기울었다 이런 거 구슬이 났더니 흘러가더라. 전설적인 얘기도 있지만 뭐 구슬을 놨더니 굴르는 거 보면 집이 기울었나 봐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30 몇 기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장판이 뭔가 틈이 벌어진 거 보니까 집이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집주인이 어린 거 큰 건물인데 집주인이 뭐 90년대생인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사기가 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물건이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유명한 썰인데. 근데 이제 최근 조사를 할 때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공실 위험이잖아요. 누구나 상가든 빌라든 뭐 아파트든. 근데 이 공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공실에 대한 걱정이 조금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사실 공실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이 아예 없는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고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저희가 낙찰받은 그 집 입지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입지는 좋죠. 좋다 그랬잖아. 메인 상권 그냥 큰 길만 나가면 바로 메인 상권이고 안에 이제 공원도 있고 위치 자체가 그냥 이거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입지여서 상식적으로도 여기에 빈 집 자체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선배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중개사 중에 이제 한 몇 분이 거기는 이제 공실이 뭔가 막 좀 많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입장에서 그 말만 들으면 여기 공실이 많은가 보다 이런 걱정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니니까 다른 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이간책 화법 아니라고 느낀 이유는 1번은 입지를 분석을 했을 때 입지 자체가 공실이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2번 입지를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쵸, 그러니까 입지만으로 봤을 때. 입지만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고. 그런데 중개사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걱정은 이 입지에 비해서 과도한 그쵸, 느낌을 느낀 거고. 그쵸. 그러니까 점검하기 위해서 이간책을 써본 거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입지 이게 이제 지금 교육해드리는 거예요. 입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메인 상권 쪽에 있는 그런 주차 타워에 주차를 하고서 왔는데 주차 타워에도 차들이 꽉꽉 차 있고 그 상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손님들이 꽉꽉 차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까지 공실이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과한 좀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간책 화법을 통해서 다른 중개사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경매다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래 하는데 다른 중개사분들이 그렇게 여기가 공실이 많다고 한다. 근데 이제 중개사분들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분은 사장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통화를 한번 했던 분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사장님이 그때 합리적으로 굉장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도움 많이 받았는데 생각나는 게 사장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공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실이 많다라고 했던 중개사들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근거는 그 조금 거리는 있지만 세교 1, 2, 3지구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니까 그쪽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보통 혼자 살고 이제 원룸 미투들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사 가서 여기가 비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추론을 했던 건데 제가 통화했던 그 이간책 화법 썼던 그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 틀린 분석이고 그 세교지구는 애초에 이제 빌라도 많지 않고 아파트가 많고 빌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신축급에 거기는 원룸 들어가려고 해도 월세가 60만 원씩 하고 미니 투룸도 아니어도 보증금도 1,200은 기본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조사한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저기 세교지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공실이 많다라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이제 해석 그 분석으로 보이고 실제로 여기에도 가깝고 그분도 되게 입지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기가 거래를 해봤음에도 공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걸 들어서 이제 직접 전달해서 알려드렸죠. 그럼 결론은 그거잖아.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물건 자체에 지금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물건이. 경매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한 동네 한 사람씩이니까 사실은 4명이 안 좋아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니? 주변에 있는 한 동에 한 명이 주인이지. 아니 전체가 한 명이에요. 전체가 한 명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이 한 번에 경매로 나오니까 나오다 보니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거기도 공실이 많다라고 막 인식한 거예요. 로얄 아파트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좋은 입지에 있는데 거기 아파트는 로얄 아파트는 거래도 안 해. 난 상대도 안 할 거야. 거기는 업자들이 엉망이야. 거절했어요.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물건의 지역도 이치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조건, 이 모든 게 다 괜찮은데 그 공인중개사들이 인식 속에 공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기는 공실이 많아 이렇게 하고 그냥 편합적으로 딱 본 케이스가 이 지역인 거지. 근데 거기에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사들도 이제 어디 부동산 교육을 제대로 못 받다 보면 그렇죠. 경험은 없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분석적으로 안 보고 그냥 그거 생각만 한 거지. 수원하고 이 오산하고 이 조사 시세 조사를 할 때 차이점 뭐냐면은 수원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석 능력이 있어요. 중개업소에서. 아무래도 좀 큰 도시고 사례가 많잖아요. 중개사도 좀 전문사도 많고.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잘 몰라요. 자기 물건만 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럼 왜 이 정도 가격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내놓으면은 당신들이 조금 이제 고치를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 조정을 해주지 않느냐 했더니 전혀 없답니다. 그냥 주인 내놓은 대로. 거긴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요. 이게 거래, 또 특히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분들도 아무리 전화를 해도 뭐라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사할 때가 이제 시세할 어떤 게 마지노선이 뭐냐, 최저가격이 뭐냐 이렇게 분석할 때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지역 이번 물건에. 네. 아무래도 수원보다는 좀 시골이라 그런가? 그런 거는 해요. 아무래도 뭔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왕성하고 거래가 많다 보면 사람들 상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입지 분석이 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놓는 것만 얼마 내놨으니까 얼마에 뭐 매칭되면은 중개료 받고 안 매칭 안 되면은 못 받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단답형의 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은 어제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조금 경기가 침체돼 있다라고 본 것이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등록된 전화번호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원 같은 경우는 전화하면 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전화번호 안 받는 데도 많고 없는 전화번호 하는 데도 몇 군데가 한 대여섯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안 좋은가? 라는 생각도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인천 쪽은 거의 다 또 없어진 부동산도 많고 특히 인천이 되게 심하던데 보니까 전화가 거의 연결이 안 되는 경우 많잖아.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바로 우리 물건지 바로 옆에 2개 부동산이 있었는데 2개 다가 안 받거나 하나는 없던 전화번호. 하나는 잘못 등록되어 있더라고. 전화해보니까 동탄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주소가. 그러니까 그래 2군데 나야 안 받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제 또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임장 가서 이제 성지팀장은 임장 가가지고 단기 매매를 보려고 방을 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다른 물건도 한번 보고 비교를 한번 해봐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를 소개시켜준 브로커인가? 약간 중개사처럼 보이지는 않고 중개사란 인척은 하는데 그냥 집주인하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경매 낙찰 받기 전에 한두 달 단기 임대라도 이렇게 돌리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방을 우리가 원하는 방을 한번 다시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앞에가 슈퍼? 약간 슈퍼 비슷한 게 있어요. 슈퍼 비슷한 거.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우리가 그 주위를 배회를 했는데 안 가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를. 얘기 시작을 했었구만.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빙 둘러서 그 사람 계속 있었어요.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를 경계하는 그런 근데 느낌. 약간 흘깃흘깃 쳐다보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방을 보여줄 때 다른 분들과 좀 다르대요. 저희가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방 좋네요 이러고 마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조금 다르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가 부동산 공부예요. 네, 그래서 방 좋네요 이러고 마는데 질문이 많다고. 한 돌아서 이제 이 건물이 가려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는 조금 이제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저 번호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결국은 다 한번 보고 나오긴 나왔어요. 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한참 거기에서 어디지 공원에서 우리 둘이 영상도 찍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덕분에 친해졌어요 그때. 아니 그러면은 승주야 그 물건을 그 고를 때는 어떤 관점에서 골랐니 처음에? 맨 처음 고를 때요? 맨 처음. 맨 처음 고를 때는 사실은 물건의 모든 것을 이제 분석하고 시세 조사까지 하고 고르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물건을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정가에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는 물건이었고 공시가격을 검색을 해보니까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주택수가 많은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게 투자할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이었고 1억 이하니까 주택수에 산입 안 한다. 이것도 이제 팁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물건 개수가 그때는 이제 막 다 뒤져본 게 아니라 총 몇 개인지는 그 당시엔 몰랐는데 개수도 이제 여러 개인 거 보니까 나 혼자 뭐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제 우리 사람들하고 조금 같이 투자할 수도 있을 만한 같이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건으로도 보였고 연식 자체도 17년식 이러니까 노후되어 보이지도 않고 외관도 괜찮고 그리고 바로 앞에 뭔가 이제 위치적으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가 괜찮은 걸 알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죠. 아니 근데 보면은 총 4동인가 5동이 진행된 거야? 4동 아니야? 4동인데 하나는 이제 저희랑 조금 다른 식의 비슷하게 생긴 건 4동 하나는 좀 규모도 크고 아예 3룸식으로 오피스텔 하나라서 조금 다른 아예 좀 다른 근데 보면은 어저께는 한 동은 거의 다 낙찰받았고 다른 동이 본래 한번 유찰된 거 본래 어제 나온 것이 우리가 최초로 2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8번지하고 20번지 양 가해 제일 가해죠. 그쵸. 이제 19번지하고 21번지가 사이고 20번지하고 18번지가 제일 가해예요. 근데 18번지는 저는 뭐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승기 팀장이 협회장님하고 협의하면서 18번지보다는 입지가 그 도로도 가깝고 해서 20번지 훨씬 낫겠다 했는데 18번지는 거의 안 들어왔고 입지가 가깝다고 한 20번지는 한 명이라도 해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다 낙찰이. 그러면 18번지는 다음 달이면은 더 떨어진 4,000대인가 되는 거? 4,000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많이 응찰하겠다. 들어가 봐야 그때는 많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낙찰된 것도 받고 또 우리가 방송에서 좋다고 말을 해놓으면은 또 응찰을 오겠는데? 그렇죠. 하나 30%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아니고 빌라니까 지금 되게 싸니까. 빌라니까 4,000대면은 2건 잡아도 큰 부담 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아까 대출 부분이죠.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지. 대출. 우선은 가장 이제 수익률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슈가 되는 게 대출 부분인데 대출이 이거는 이제 뭐 법인으로 투자하면은 취득세랑 이런 게 기본적으로 뭐 12% 이렇게 해버리니까 법인으로는 할 수 없는 물건인 건 맞고 바보가 아닌 이상 개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개인은 이제 낙찰가의 이제 80%를 다 대출받길 원하잖아요. 경매하는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알아보고 거래하던 법무사 사무장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 80%가 나오려면은 흔히 말하는 그 방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방빼기는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빼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MCI 대출을 써야 되는데 MCI 대출은 한 사람당 2개까지만 가능하고 만약에 저희가 2개를 사용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 대출을 갚아버리거든가 팔아버려서 갚아버렸다라고 하면 하나가 비니까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MCI 말고 이제 MCG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달라서 주로는 이제 MCI를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CI만 놓고 봤을 때는 딱 2개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낙찰받아서 이제 개인 대출로 받는다. 그러면은 둘 다 80%까지는 이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5,000대 이렇게 낙찰을 받아도 5,000에 받아도 MCI를 하면 반빼기를 안 하니까 막 6,000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뭐 4,5,000대 받아 3,000 이런 건 조금 힘들 수 있고 5,000대 받아도 그거는 문제 없이 이제 신용 상태만 괜찮으면 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월세 수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대출 이제 월세 받은 거에서 대출 이자를 빼고 순수익이 내가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월세를 100만 원 받아도 이자를 120 내버리면 마이너스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얼마 내냐도 중요한데 그 이자가 개인 대출은 어느 은행에 가도 그 흔히 말하는 이자만 낼 수 있는 그 거치기간이 맥스가 1년이래요, 최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용이 진짜 안 좋거나 하면 1년도 안 해주고 애초부터 없는, 거치기간 없는, 혹은 6개월, 3개월, 9개월 이렇게 나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대출이자가 더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000대 낙찰을 받으면은 대출이자가 계산해봤을 때 5% 중반 기준으로 이제 25만 원 정도 이제 이자를 내는데 5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50만 원 월세 받아서 50만 원 혹은 그 이상 대출을 그 이자를 내버리면 70까지 가지 않더냐. 네, 99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상 그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네가 경험한 게 얼마 나가? 2배 정도. 2배. 네, 25면은 50 나가는 네, 거야? 2배에서 한 조금 떨어지면 한 1.8배에서 2배 정도. 네, 1.8, 2배 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러면 사실상 월세 500에 50 받아가지고 다 줘버리는 게.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물건만 소유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갖고만 있는. 그래서 재산세는 따로 내야 되고 네. 내가 벌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월세, 그러니까 팔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팔지 않고 이제 월세를 받는다. 뭐 팔일 때까지 월세만 받는다. 아니면 그냥 월세만 수익도 괜찮으니까 한다면은 거치 기간이 없어야 되는데 거치 기간이 없으려면은 이제 신탁 대출로 해야 되고 일반 신탁 대출은 그러니까 그것도 방빼기를 원래 하는데 매매 사업자 신탁 대출로 하면은 이제 방빼기를 안 하고 그 대신 그러니까 신탁 대출로 하면은 거치 기간은 없어요. 근데 방빼기는 해요. 근데 매매 사업자 신탁 대출로 하면은 방빼기도 안 하고 거치 기간도 없고. 이런 게 팁인데 그 네. 대출에 관해서 네가 하나씩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MCI하고 MCG하고 차이점, 그다음에 신탁 대출 3개를 갖다가 딱 구분해가지고 촬영을 해주면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매매 사업자 신탁으로 가면은 방빼기 안 하니까 80% 정도 될 수 있고 거치 기간이 없으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신탁이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이제 서류 같은 건 준비해야 될 건 좀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뭐 돈 버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거치 기간 없으니까 계속 나는 이제 원래 내던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원래 받던 그 수익률 그대로 예상했던 수익률 그대로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몇 개씩 샀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영호 선배님이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통화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그냥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으로라도. 그래서 정말로 매매 사업자 신탁으로 그분들도 뭐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2개를 뭐 MCI 쓰고 3개가 딱 잡았다 하면 하나는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건지 저 추정은. 매매 사업자의 신탁이면은 개수하고 상관없이 다 80%의 거치 없어지는 거야? 예, 개수 그런 거에 제한은 없고 다만 이제 매매 사업자 신탁은 대출 금액 자체가 최소 5,000대는 되어야 되고. 근데 또 그 뭐 개당 제한 있고 이런 거가 있다는 거는 이 경우랑 해당이 없는 거야? 그거는 MCI. MCI 그게 개당 2개. 아, 그렇지. 인당 2개. 아니 뭐 이렇게 여러 개 샀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한 개씩 심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거래하던 그 사무장 말은 이제 뭐 5천 낙찰받아서 이제 1억짜리 1억이 되잖아요. 그럼 2개 묶어서 금액이 커지니까 그거는 안 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본인들이 거래하는 신탁 해주는 그쪽에서는 한 개당 물건에 대출 하는 실행 금액이 최소 5,000대, 그러니까 딱 5천만 넣으면 되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 신탁이어도 그쵸. 개당 대출액이 그래도 5천 정도 돼야지 우리가 해준 맛이 난다 이 말인 거잖아. 네. 그거 플러스 이제 지역. 그러니까 그 말이 된다면은 5,000대 받으면 매매 사업자 신탁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가 되는 거네. 5,000대 낙찰 받은 사람. 수익이 그냥 낮아져 버리는 거고. 네, 맞아요.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내 돈이. 그러면은 개당 한 개당 3,000씩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80%가 방빼기가 들어간다고 보면. 네. 그러면 한 4개 샀다 그러면 1억 2천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네. 그렇죠. 그럼 경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MCI 2개를 쓴다 해도 네.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7,8천? 2개는 그쵸, 6천, 그쵸. 2개는 3,000이고. 그리고 MCR 써버리면은 또 이제 1년까지만 좋겠죠. 2년, 3년째부터는 이제 원금과 같이 내니까 또 수익률 떨어지고. 그 구성이 안 나오네, 조합이. 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나름 계획이 있던 건지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묻고 싶더라고요, 시간 될 때. 꼭 물어봐야 되겠다. 네. 나도 궁금하네. 네. 어떠한 뭘 전략으로. 궁금하면 물어봐. 다음 달에 나오겠구나. 그잖아. 대출 실행이 안 돼가지고. 아니, 자본 계획이 안 맞으면 내놔야지 뭐.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분들은 벌써 그 관리 업체를 변경하고 싶어서 낙찰을 받는 우리한테 동의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하등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 구라가 세고 꿈을 먼저 쓴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냥 연계성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름 대출이 이번 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이네요. 네, 두 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분석이 안 되고 입찰을 할 수가 없네. 그 전에 왜 떨어지러 왔어요? 송강빌라 말고 송정빌라 떨어지러 왔어요. 네, 보셨죠? 네. 그 경우가 낙찰이 얼마였지? 4천
7,344만 원. 그게 방빼기를 하면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돈이 목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를 사는데 내 돈이 거의 5천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수익률이 완전히 wak하지. 그렇지. 그게 그런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최소 대출을 할 때는 내가 낙찰 금액이 기본적으로 5천을 넘어서 5천 이상 대출이 나오는 물건. 그러려면 한 7천 내야 되나? 6천대만 돼도 될 수도 있죠. 6848. 6,500 정도 6,500은 돼야 뭔가 얘는 은행이 뭐를 좀 해볼 생각이 조금 나는. 네,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로 그냥 개인으로 난 무조건 빨리 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거치 기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개인으로 받아보는. 형도처럼 한 3천 넣어놓고 기다려서 처리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그런 얘기네요. 은행도 좀 먹고. 그렇죠. 경매 사업자도 좀 먹고, 그 법원도 해결하고, 그러려면은 최소한 조금 높게 써야 되는 그 전략적인 방법이 지금 요거는 전략이 굉장히 숨어 있는 거예요. 첨단 그렇네요. 과학적이네. 미사일 기술 같은 게 녹여져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팁을 상당히 방송하시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실전이니까. 번째 은행 입장에서 뒤집어 생각해 놓으면 은행에도 이자 먹고 사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상주하는 거죠. 이왕이면은 짜잘한 거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하면은 같은 노력 대비 영양가가 없잖아요. 실속이 없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최소 마지노선 어느 정도 돼야 나도 대출해서 이자를 먹는데 그 작은 거 하는 품이나 큰 거 하는 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속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자기들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놨겠지. 너무 가치 없는 거 자기들 물건 가지고 있어봤자 그냥 대출만 나간 거지.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런 돈 모아가지고 딱 큰 데 나가면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매매 사업자 신탁으로 가면은 금리는 조금 높아진대요. 어쩔 수 없고 예를 들어 그냥 보통 정도로 봤을 때 개인으로 받으면 4점 후반에서 5% 초반까지도 5% 중반 좀 안 되게도 뽑을 수 있다 그러고 요즘 기준으로. 근데 매매 사업자 신탁으로 하면 4%는 그냥 아예 힘들다고 보면 되고 5% 초반에서 계산 5.5로 하지 않았어? 네, 이제 딴저리표에서 5% 초반에서 5% 후반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신탁 넣어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적당한 부탁.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할 때 뭐가 들어가? 뭐 끼워 팔기 해주잖아요. 뭐 카드 얼마 정도 써달라. 이런 옵션을 통해서 원래 그게 불법이거든. 근데 다 해 요즘도. 그 직장인들도 그래요. 급여 이체 조건으로 이걸 좀 낮춰주고 통신료 이체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딜을 해봐야 되겠네. 결국은 자본 운용을 하려면은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간 상태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경매를 계속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한 자본운용법의 가장 기본적 모델이 이런 거죠. 이제 딱 어차피 그 싸게 사면 좋긴 한데 대신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작은 물건에 목돈 들어가는 거는 또 이치에 안 맞고 만약에 이렇게 1억 2억이나 6, 7천 들어갈 것 같으면 3, 4억짜리를 도전해서 마진 큰 거를 노리는 게 낫죠. 차라리 임대사업보다 차라리 가성비로. 그 다음에 그 요거의 그 이슈가 이제 그 용호 씨가 이제 멘탈이 흔들려. 네네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경사스러운 날에 내가 안 내고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한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승지가 왜 그런 이유가 생겼고 원인이 뭔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제가 어제 낙찰받고 어제 비 왔어요. 네. 입찰장에 가는 날 비가 주룩주룩 맞으면서 이제 그 우리 그래서 커피숍에서 잘 쓰고 입찰서 잘 쓰고 갔어요. 자신 있게 우린 된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과감히 보부도 당당하게 입찰서를 딱 제출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께 빨리 중간쯤에 했는데 안 불러요. 또 이상하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첫 번째 많이 안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명? 뭐 2명? 근데 다 불러주는데 우리 것만 그래도 3명, 4명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햇볕 좋은 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누구나 보는 눈 다 똑같아. 햇볕 좋다, 야 전망 좋다, 그럼 몰려. 눈에 보기 안 좋은 것으로 갔어야 돼.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갔는데 첫 번째 입찰한 사람이 이제 낙찰된 사람이 오피스텔이었는데 거의 최저가 비슷하게 우리는 그게 상당히 집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오피스텔을 쓰면 사람 세입자는 많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 명,
그 18호에 또 다른 호수에 한 명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 호수는 그래도 20번지는 그래도 각각 다 호실별로 한 명씩 입찰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낙찰가를 부르는데 최저가보다 조금 높던지 한 500, 600 정도 높던지 근데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 거를 다 했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거보다 다 2등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아, 5,400, 5,700이었잖아. 네, 5,700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구나. 잘못됐구나. 그리고 실제 팔면은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싸게 내놓으면은 우리가 쓴 가격에 내놓으면 이게 매도 시세 차익도 없고 그리고 또 공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공실이 몇 개월 들어가면 최악이 안 좋은 건 다 생각. 아니 몇 개월 들어가면은 수익률이 뭐 20, 30% 정도, 25%에서 30% 정도 생각하고 갔었는데 팍 떨어지는 거예요. 10%, 9%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공실률도 생기고 뭐 그 가정을 해가지고 생기고 또 낮게 내놔야 되고. 공실률 가정하는 계산법이 따로 있어요? 아니 이제 6개월을 6개월이 공실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5개월, 6개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공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 이미 3개, 2개 받은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여기를 잘하는 사람 그 어떤 꾼들 같은 느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실률 우리보다는 훨씬 적게 하고 걔들이 먼저 입주하고 우리가 늦게 입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왜 비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이야 원자력 발전 쪽에 연구하신 분이 다 이게 수치로 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발이 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만 20년 나은발인데 지금 공실이 2개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이제 비도 오고 이제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날씨 영향이 좀 있었구나. 다시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웃어가면서 사진 찍고 이제 카톡에 축하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는 하고 이모티콘 빨리 안 날린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이모티콘 날리세요 선생님. 식사만 하시길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헤어지고 왔어요. 오면서 이제 또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날려야 되나? 이게 뭐가 맞지? 이게 도저히 내 생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했는데 야 기분 되게 나빠하는 것 같다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번 되게 전화를 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아해야 되는데 나빠하니까 아니까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배움의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있다고 일단 가보겠다. 가서 얘기를 들었겠다. 지금 판단이 안 쓴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 생각으로는 일단 절대 금액이 적고 이제 첫 낙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공실률을 걱정하다 보면 공실률만 없으면 그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공실이라는 게 어차피 세입자 내보내고 다시 부를 때는 일정한 공실은 어디도 있죠. 그렇죠. 이제 바로 딱 이렇게 바톤 터치하듯이 나가는 사례보다 아닌 사례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5, 6개월 넘어가 버리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걱정 그런 게 기우 두려움 안 해봤던 어떤 5, 6개월을 넘어가서 못 참을 것 같으면 옆집보다 5만 원 싸게 해놓으면은 2달 빨라져. 그거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 여기에서 약간 멘탈이 이제 뭐 아니 봐봐 5만 원씩 깎아서서 3개월 메리트 준다.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상품 만들어가지고 뿌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입주를 하는데 3개월 정도는 5만 원씩 할인해드리겠다. 그럼 우선 소개 또는 중개사한테 사장님 하게 되면은 50%는 더 드리겠다. 예를 들면 30이면 제가 40만 원 드리겠다. 우리 거 먼저 소개해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 방을 구한다고 다 전화를 다 했어요. 근데 또 가서 그 부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사할 때 이게 시세조사랑 모순이 되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그 부분도 어떻게 잘 설명해야 돼요.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뭐 음료도 하나 주면서 뭐 가야죠 뭐. 그럼요. 그런데 그 기후 때문에 공실률 그 기후 때문에 좀 그게 컸던 거예요. 그랬었고 자 승진이 너도 엄마 거를 2개를 낙찰했잖아. 그 어떤 느낌으로 낙찰이 된 거야? 어떤 계산? 지금 같은 이제 이런 걱정을 전혀 안 했어? 사실은 이제 아예 안 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1개, 2개 호실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오피스텔 제외해도 거의 뭐 20개 이상 정도의 이제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심지어 같은 건물의 물건이 나온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물건이겠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새를 놓을 때 만약 낙찰이 되어서 이제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월세를 놓을 때 더 내가 빨리 월세를 이제 남들보다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고 하루라도 더 좀 친해지고 해서 내 물건을 먼저 보여주게끔 해야겠구나. 그리고 청소 좀 깔끔하게 한다던가 도배가 한다고 하면은 저 정말 화이트 톤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오프라인 강의도 했지만 임대 매매 임대 빨리 하는 법 여기서 강의했던 그런 내용을 내가 진짜 빨리 더 이렇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고 안 나가면 어떡하지 보다는 조금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좀 머리가 그러니까 들었던 것 방법을 같아요. 강구하는 쪽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기술이 좀 늘고, 근데 그렇지 않고 걱정을 하면 기술은 늘지 않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입찰가를 결정을 할 때 물론 이제 다른 낙찰자 분들과 비교하면 뭐 적게는 몇백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으니까 당연히 살짝의 아쉬운 마음은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도 저 정도 썼으면은 어쨌든 차익이라도 뭐 더 벌 수 있고 월세라도 똑같이 받아도 수익률이 이제 뭐 10% 뭐 이렇게 막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고 저는 입찰가를 정할 때 억지로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 제가 제 손으로 썼고 그렇다는 거는 이 내가 보는 수익률표상의 이 마진 뭐 수익률 남은 월세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깎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기대했던 거가 없어진 게 그쵸. 아니고 남이 더 보니까 배가 아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제 기준에서는 개인적 기준에서는 그 정도 느낌이었지. 나는 그냥 내가 돈 그만큼 벌고 이렇게 월세 받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가 아무래도 낙찰가 자체가 조금 높으니까 똑같은 금액에 이제 만약에 정말 그분들이 막 정말 낮게 진짜 막 팔아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팔면 저희가 남는 게 거의 뭐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30%라는 거는 3년을 받으면 원금이 다 회수가 돼버리는 거고 3년을 받으면 1,000만 원 어쨌든 버는 거니까 그렇게만 봐도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큰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30%씩 그럼 6년 받으면 원금 다 빼고 1,000만 원 벌고 팔면서 또 1,000만 원 버는 2,000벌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렇게 대출 조건만 원금 상환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대출 조건을 잘 받는 게 중요하겠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컨설팅을 많이 해보면 뭐 1억 이하 때 게임을 하면은 1,000만 원, 1,500 차이 기본 나요. 1등하고 뭐 2등하고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이제 대출 때문에 규제 때문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경쟁자가 대출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저렇게 낮게 깔아서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부자는 안 돼요. 원하는 걸 잡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뭉텅이로 쏟아질 때는 어제도 그 녹음에서 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승지한테도 말했지만 하나는 잡을 걸로 가고 하나는 그냥 그 떨어지면 많은 걸로 한번 낮게 한번 깔아봐 뭐 이렇게도 얘기해본 적 있잖아. 근데 이제 다음날 보니까 6,600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호 씨가 한 3개를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꼭 잡을 거예요. 6,500, 600. 나머지는 6,100. 하나는 5,900. 이렇게 떨어질 법 잡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베팅을 통해서 납작하게 하다 보면 어떤 건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한 개만 내가 베팅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야. 아싸리 내가 3개 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는 붙고 나머지는 낙엽 전략으로 가봐야지 했다고 들어갔으면 2개에서 큰 돈 벌었죠. 그렇죠. 500에서 1,000 정도 차이가 더 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더 낙엽 전략으로.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될 대로 되라 해서 물건 많이 쏟아질 때는 실력하고 상관없이 계속 낮게 베팅한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 그런 사람도 먹고 갈 거가 많은 자리가 경매인 거지. 경매는 진짜 그냥 뒤로 넘어져도 그냥 돈을 만지는 상황이고 이렇게 쏟아질 때 이제 돈을 잠깐 버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 그런 사람도 잃어보면은 큰 부자가 전혀 아니에요. 부동산 실력도 없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딱 낙찰 받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수익률이 얼마 나온다 딱 월 어느 정도 세팅이 딱 그 정도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공사 하나 될 때 어떻게 써요? 와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이거 버는데 저거는 부르주아지는 놀면서 돈 버네. 그래서 막 혁명이 그래서 죽이고 하는 배가 아프니까 불을 좀 지를 걸 그랬나?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영호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경험치가 이제 작잖아요. 그죠? 이제 첫 스타트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오산, 수원, 경기도권이잖아요. 인구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네네. 인구 많은 지역이고 수원에서 밀려서 오산으로도 생겼고 오산에 세교지구가 20년도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러면 경기도권이라는 거는 사람이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공실이 그 번드름하고 깨끗하고 17년 산의 부동산에 한 번에 쏟아져서 주변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죠. 왜냐면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새가 잘 안 빠진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 이제 그거의 멘탈이 흔들리는데 저 같은 경우 경상북도 7구 무너진 아파트가 70채. 그 다음에 거기는 공인중개사들이 상대도 안 해. 하고 집도 낡았어. 상대 안 해. 네, 집도 낡았어. 노후화됐어. 집이 썩었죠. 썩었어요. 썩은 집이고 완전히 그냥 문 열면은 폐가가 있어요. 그런 집이야. 겉만 보면은 벌써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곳인데 우리는 입찰을 받단 말이죠. 그러니까 60개가 나와가지고 동시에 부동산에 임대를 놔야 되잖아. 그 좁은 동네에 오산처럼 큰 도시도 아니야. 유입인구도 많지도 않고 사람들 많지 않아. 거기에 세를 맞출 때 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 세를 내가 일바로 맞췄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전략 다 썼단 말이에요. 뭐 매일 문자하고 어떤 때는 회의 아침에 문자 못 보낼까봐 밤에 12시에 문자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랬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내가 아침에 그걸 놓치면 까먹을까봐 이렇게 해서 그 친분이 다져져가지고 세를 다 맞췄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거 인테리어 한 거를 그랬을 때 이거가 이제 뭐냐면 결국은 배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멘탈의 힘과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멘탈의 힘은 있는데 처음에 너무 저가에 아까 낙엽처럼 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본인의 형상에 딱 잡혀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크게 못 써. 왜냐면 낙엽에 붙었는데 내가 이거를 다른 물건 할 때 낙엽 위에 좀 더 높게 써볼까라는 배짱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이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요행을 바라니까. 요행을 바라니까. 근데 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가격에 수익률표를 짜서 우리가 얼마까지 써서 이등은 얼마에 들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죠. 상관없지 뭐. 그건 상관없고 그냥 나는 나의 수익률을 보고 내가 지르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배우면 다른 물건에도 내가 이렇게 배짱을 키울 수가 있는데 아까 적게 낙찰해가지고 낙엽처럼 1,000만 원 차이 나는데 나는 괜히 너무 높게 썼나 이렇게 멘탈이 무거워지면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에 그 다음에는 좋은 물건이 본인한테 안 와요. 왜? 내가 처음에 각인된 물건이 낙엽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내 인생이야. 다른 갈 설마 그렇진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게 배짱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등은 보지 않고 내가 1등만 봐야지. 수리 쓰면 전혀 까딱이 없더라고요. 저만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이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번 첫 건이 이제 배짱이 이게 쌓인 거예요. 이거가 이제 우리 영호 씨한테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 곽이사가 이제 낙찰 받아서 판 물건들도 어찌 보면은 다 2등은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제 낙엽들이 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거제도 옥선씨가 안 들어갔으면은 거운 빌라는 다른 사람이 잡았겠지. 그렇죠. 우리도 그때 여기는 지역사회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3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등하고 3천 나왔지. 야 여기는 첫 건은 2,500 차이 났나? 그쵸. 야 여기는 확실히 시골이 그런데 그걸 시골이다. 팔아서 6,500을 번 거죠. 그러니까 그 없었으면은 1억엔가 9,900에 쓴 사람이 돈 떼돈 벌었을 거고 1억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500 차이 났었어요. 여기는 1억 2,500, 거기는 1억, 9,900, 그 밑에는 이제 뭐
8,000, 8,500 이렇게 붙어 있고. 그 건도 수익률 따지지 않고 최저가에서 낙엽처럼 해가지고 유행을 바란 거잖아요. 얼마 이상 써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되면 되지 뭐. 나만 높고 나머지는 다 낙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 네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치를 보고 내가 수익률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최저가에서 좀 더 써가지고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몽상일 수도 있고 정말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 마이너스인 입장인 거고 그런 마이너스가 그치. 크게 성장할 수는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데미지가 몇 분 안에 소멸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한 30분 가더라고. 30분 정도 가더라고. 그 신당동 3천만 더 썼을 때. 근데 그래도 전혀 후회는 없으니까 처음에만 데미지가 잠깐 와요. 저 어제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그 낙찰 금액이 아니 그 보증 금액 차액이 들어왔더라고요. 너도 입금됐냐? 네, 맞아요. 차액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550이었는데 되게 아까웠어요. 520대 그러니까 529만 원인가 됐어요 제 거는. 그래서 550 들 때는 버리기가 되게 아까운데 근데 529만 원 돈을 돌려주니까 이거 버릴까? 조금이라도 생겼으니까 그 고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건 혼자 결정을 아니 근데 똑같이 입찰한 그 팀장은 까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돈 벌었으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봐. 아니 바라던 거를 이뤘는데. 그러니까 설계도를 하고 그대로 성공했어. 네. 근데 옆에 애가 거저먹는 것 같아. 에이씨 안 해. 아니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선배님은 이제 걱정을 계속 하시니까 했죠, 식사하면서도 계속 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냥 내일부터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네, 저는 이제 제 기억이 어렴풋이 제가 24살인가 처음 낙찰 받았을 때 그때 그 날은 되게 진짜 막 구름 떠다니는 것처럼 되게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너무 그냥 뭔 소리 들어도 되게 해피한 그런 날로 기억하고 누구든 그렇게 되기를 됐으면 좋겠어요. 낙찰을 처음 특히 받았을 때. 낙찰 받으면 다 좋지만 처음 낙찰 받았을 땐 특히나 좋으니까. 근데 처음 낙찰 받았는데 벌써부터 고민을 하시니까 그건 내일부터 하시고 그리고 그건 지금 할 게 아니고 그거는 임대 놓을 때 걱정해도 되고 매매를 오지게 했는데 해도 안 돼서 그때 걱정하셔도 되는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냐. 오늘은 좀 즐겨라. 거기에도 막 그 세입자 조선족 들어와가지고 진상 나머지인데 이제 멘탈 털려버리는 거 아니야? 즐기라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아쉬웠어요. 너무 마냥 즐거운 순간으로 남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이 기억을 딱 했을 때 첫 건을 일기 써놓으세요. 네, 첫 건 생각했을 때 나 그때 진짜 짜릿했지 너무 좋았지 이게 아니고 우울했지 이렇게 느껴져요. 야 이게 녹음까지 돼가지고 박제가 돼가지고 어떡하냐. 첫 건을 이거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거기 이제 멘붕의 나의 어떤 이렇게 머리 경험담도 가치관을 딱 정립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람의 그 낙엽은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본능이란 말이야. 누구나 다 그냥 생기지.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 해가지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해서 낙찰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본능이야. 근데 그 본능처럼 해봤자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아니 그게 또 뭐가 있냐면요. 매일 공부한다고 아빠는 매일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겨우? 그런 느낌도 상당히 컸어요 사실은. 일시적인데요. 야구도 4번 타자가 처음부터 4번 안 쳤잖아요. 처음에는 후보군에 있다가 1군 왔다가 1군에서도 뭐 뒷번호 있다가 그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 하면은 일단 받았다 돈 번다 그렇지는 않는다. 대신 그 이제 뒤에 안 해봤던 걸 다시 한번 완사이클 한번 돌려보자. 그런 테스트용으로도 써도 되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오면서 이제 마음을 다 풀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다 그냥 솔직히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풀어요. 그래 아침에 얼굴 봤을 때 살짝 그냥 표정이 굳어 있어서 혹시 비가 또 오면은 또 그렇게 돌아가나요? 근데 아니 제가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현일 씨도 왔었으면 저는 좀 하나 안타까움이 그 임장할 때 근데 이제 못 온다고 그래서 하니까 경험이 그게 진짜 상당히 중요한데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하루 뭐 했던 것이 내 스스로 혼자 할 때도
이제 도움 안 받고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금씩 진짜 좋은 전화로 거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싼 경험하신 비싼 경험 하신 거예요. 돈으로 못 사는 거지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시간 9분 됐으니까 웃고 떠들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 대출 알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가능한 명도를 네. 좀 빠르게 하면서 세를 빨리 놓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입자 드리면은 식사 한번 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